자, 일단 물어보네. 그 물어보니까 글감, 대답 역시 주제 중요할 것 같은데 멋있네. 너는 어떻게 지퍼가 작동하는지 아네? 이해하냐? 그래서 how about a flush toilet? flush 이제 변기 물 내는 거거든. 그 변기 얘기하는 거야. 변기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이해하고 있냐? 그래서 이런 object, 물건들은 seem basic enough, 충분히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 물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 지퍼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데 왜냐면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뭐가 아니니까 로켓 사이언스, 로켓 과학이 아니다. 저게 이제 좀 복잡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로켓 과학은 좀 복잡한 거야. 컴플리케이티드한 거. 그러니까 당연히 알겠지. 그런데 역적으로는 바뀌었지. 사람들은 drastically, 급격하게지, drastically, 급격하게, 그러니까 매우 과대평가해. 그들의 이해를. 뭐에 대한 어떻게 이런 심플 아이템, 간단한 아이템들이 펑션, 기능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매우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기계 줬지만 요게 이제 여기서는 키워드 얘기한 거지. 사실 앞에 있는 거를 뒤집었잖아. 그치? 앞에 나오는 거는 여기 요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퍼나 변기 작동법은 간단하다고. 그치? 어려운 게 아니라고까지 했잖아.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은 이 지퍼나 변기 작동법에 대한 그리고 이해를 과대평가한다라는 거죠. 이해하고 있는 거는 뭐 맞는데 그 이해 정도를 너무 과장해서 과대평가한다는 얘기래. 여기까지 이해되니? 사실 또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 뭘 저게 뭐 과대평가할 게 있나? 변기가? 근데 또 사실 생각해보면 변기 작동을 원리 아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하나의 연구에서 그럼 이게 이제 인용으로 실험 연구 조사를 준 거잖아. 아,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얘의 역할이 뭐가 된 거냐면 이 실험에 있어서의 가설을 세워준 거지. 실험의 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빈칸이 되려면 될 수가 있는 거지. 저 실험의 가설 또는 목적은 간단한 일상의 아이템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과대평가하는 그 이해에 대해서 과대평가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연구에서 저 사람들 요청했다고 사람들한테 rate, 이것도 평가다지 뭐? evaluate 평가를 해봐라. 아, 그래 평가지. 그래 평가해봐라. from 1 to 7. 그러니까 이제 뭐 1에서 7까지니까 그러니까 너희 이해도가 이렇게 뭐 우리 알다시피 뭐 가장 낮은 가장 높은 에서 7까지 단계로 평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평가하면 될 것 같아. 별점 매기는 것처럼 얼마나 잘 그들이 이해를 했는지 그런 물체들의 워킹, 동작법을. 그래. 과대평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 나서 요청했어. 파티스판 참가자들한테 디테일하게 되게 구체적,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라고 요청했대. 어떻게 그 물체가 작동하는지를. 나는 잘 아는데요? 나는 7점 100% 알아요.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휘로 보면 여기 이거잖아. 과대평가니까 결국 설명을 못했다는 얘기잖아. 자기의 이해도에 대한 과대평가. 그리고 나서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리비짓, 재방문하니까 다시 질문에 답을 해봐라는 거죠. 얼마나 잘 그들이 이해했는지. 실험 대상자들은 또 역시 이제 급격하게 그들의 레이팅 평가를 낮췄다. 이제 자기가 모른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어휘야. 지금 핵심이 저 세 단어 정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내용 별로 어렵진 않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또 다른 사람이네? 그치? 얘는 인용 예시 넘버 2가 된 거네?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그래서 유사한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 거기에서는 이번에 또 학생들이 설명하라고 요청받았어. 우리도 그렇잖아. 알 것 같은데 설명해봐 하면 잘 얘기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 자주 있잖아. 메커니즘을 스케치아웃, 간단하게 좀 스케치를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해봐라 라고 했다고. 어떻게 자전거가 작동하는지. 자전거 작동하는 법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 스케치 해보면서 한번 설명해볼래? 이렇게 뭐 그림 그려가면서 요청을 했다고. 결과는 또 뭐 스트라이킹 올라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못해야 되겠지? 뭘? complete the task. 그 일을 끝마치지 못해요. 비록 자전거가 매우 익숙한 물체가 할지라도 우리 환경에서, 우리 삶에서도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올게. 마지막, 다시 주제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 동격이라는 건 어떤 현상? 사람들인데 원래 빈칸짜리 생각을 하는. 그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뭐보다 걔네들이 실제로 그런 것보다, 즉 과대평가. 그런 현상은 이게 주어 동사지. 알려져 있다. 그 한번 떼야 된다. 비 놓은다. 니네 붙어있을 거예요. 붙어있으면. 이런 설명 깊이의 착각이라고 봤을 때 용어를 준 거지. 설명 깊이의 착각이다. 그래서 요지는 결국은 그 제목 좋지 않니? 이걸로 가면 되고 제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익숙한 물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단어를 저기 이제 과대평가한다는 거 이건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까지는 overrate 해도 과대평가하다요. overvalue 해도 과대평가하다야. 과대평가. 내용은 뭐 간단하네. 선생님 뭐 바로 그래 실험을 줬는데 뭐 그렇지도 않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저렇게 뭐 내용으로 나눠보면 요 안에 이제 실험을 한 내용이 있었고, 첫 번째 실험, 결과가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뭐 첫 번째 실험에 뭐 이렇게 실험을 했다요, 내용이 있었고, 결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굵게 표시한 게 결국은 주제 이제 시사점? 일반화시킨 거?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같은 거라고,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원래 빈칸에 얘의 추론 근거도 얘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야. 빈칸은 좀 적합하지는 거 같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셋째에서 실험 1, 실험 2 뭐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지. 요거는 그냥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굳이 다 정리 안 해도 뭐 여기서는 이제 서치 업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 나온 업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지퍼나 변기의 작동법 얘기가 나오고, 그지? 그래서 설명을 하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못했단 말이야. 못함. 그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자기의 이해 평가를 나중에 낮췄고 처음보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도 학생 얘기였었지. 학생들에게 자전거 작동법 역시 설명하시오 라고 했더니 또 뭐 역시 못함.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렇게 실제보다 많이 안다고 착각. 그래서 이게 설명 깊이의 착각이라고 용어를 준 거예요. 설명 깊이의 착각. 용어 자체가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얘는 뭐 주제적으로 보고 요양문이 뭐 대답될 수 있지. 실험연구 조사의 패턴을 따르고 있으니까
순서에게는 이렇게 나누는 게 딱 이렇게 네 등분 떨어지잖아. 그걸 기준으로 보면 순서는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쉬웠지? 그러게 할만하지? 중간에 그 인용 연구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착각한데 우리 선생님도 많이 하자고. 아무 생각 없대.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설명을 직접 해보고. 자, 8번을 볼게. 이것도 괜찮게 나거든, 조제가. 아까 건 좀 너무 쉬웠고. 자, television may be altering the brain in ways. TV는 아마 이해하는 방법으로 뇌를 alter는 change지? 바꿀 거네. changing. 어떤 방식으로 두뇌를 바꾸냐면 아이들을 푸시, 밀어 넣는 어디 안으로? 학습 장애의 상태로. 그 결국은 뭐야? TV라는 게 학습 장애를 유발한다. 정말 TV 보면 학습 못하는 거네. 그지? 첫 문장의 주제문처럼 나왔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 문장부터 또 인용 뒷받침하고 있다. 이 사람이 영어보다 뭐더 이거 하겠지. 그 예시잖아. 주제문은 TV가 학습 안 좋구나. 그지? 그런데 이제 밑에 요지 한글을 보면 뭐 학습 얘기는 없지만 결국 마지막 문장이 그 얘기긴 한데 TV가 시간을 같이 하면 됐으니까 자꾸 장면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에 오랫동안 집중을 못하게 해서 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학습장애다 라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첫 문장 그냥 주제는 맞아요. 합쳐야 돼. 자, 저 사람이 지적을 했어. point out the TV set. TV 수단기, TV야, TV. 특히 이제 상업적 TV, 커머셜 TV, 광고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걔가 이제 뭐과 함께 이제 그것에 clever use, 영리한 사용이래. 교환하도 되겠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짧은 연속, 시퀀스. 마치 그 유튜브 쇼폼 같은 느낌인 거지 그지? 5초 단위, 3초 단위 계속 바뀌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TV 장면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 나온 거야. 짧게, 쇼트도 있고, 연속, 시퀀스 이런 것들과 함께 TV 세트는 수상기는 hold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의를 붙들어요. 뭐에 의해서? by a constant sensory bombardment, 지속적인 감각의 폭격, 퍼부음, 이게 밤의 폭탄이거든. 포화, 감각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때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주의를 끌어모은대. 근데 이런 감각적 자극이라고 하면 될 것 같으네. 이 맥락상 폭격이라는 게 maximize, 극대화시켜주는 orienting responses, 지향 반응을. 그 지향 반응이 뭐냐면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TV가 그 집중하게 하는 그런 반응을 극대화시키는 뭔가 지속적인 계속 감각적 자극을 제공해서 우리의 주의를 끈다. 말로 좀 줄여볼까? 그리고 이제 TV는 또 계속 그거지. 이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짧은 장면이라고 하죠. 연속이라고 하죠.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쓸까? 그래, 장면이네, 그지? 원래 스폰서가 연속이 되는 장면이라고 하면 좋겠지? 하여간 이걸 가지고 여기에 계속 주의를 집중을 시킨다는 얘기가 말을 다 줄이면 이 계속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계속 변한다는 게 중요하고 짧다는 게 중요하거든? 여기다가 주의를 집중을 시킨다고. 그래서 중간에 다 말을 뺐어. 지향 반응, 무슨 얘기? 지향시킨다는 걸 찾아보는 거야. 뭐가 해야 되지? 뭔가 자꾸 바뀌니까 자꾸 그 눈길을
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안 바뀌면 지루하니까 딴 데도 쳐다보고 이럴 수 있잖아. 그 얘기야. 됐어? 여기까지? 여기 얘기야. 그래서 이 아이들 쇼의 PD들, 프로듀서는 특히 좋아를 하셔요. Be fond of가 좋아하다. 뭘 좋아하냐면 using perceptual trick. 이런 인식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거, 뭐 기교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들의 주목을 얻기 위해서, 끌기 위해서. 그럼 이제 약간 TV 애들 쇼는 애들 주의를 끌으려고 뭔가 트릭을 쓴다는 거지. 그 트릭이 뭔데 구체적으로? 그 트릭은 이거겠지 뭐 이렇게 계속 장면을 순간순간 전환시켜줘가지고 애들이 딴짓을 못하게 계속 집중하게 오리엔팅하게 해준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this jerking children's attention around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고 jerk around라는 게 밑에 있지? 뭐 뒤흔드는 거래. 아이의 이런 식으로 주의를 자꾸 뒤흔드는 게 뭘로 이끌어줄 수 있냐? 원인, 결과야 파란색. 아이의 attention span 주의 집중 기간을 짧게 줄여줄 수, 그러니까 애가 집중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빨간색이 같은 개념이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짧은 장면으로 애를 뒤로 잡아 흔들어. 그러면 애가 주의가 짧아진다. 주의력의 기간이. 즉 주의가 산만해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학습 장애가 일어나겠지. 그 얘기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원인,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가 빈칸이 될 수 있어요. 요거 빼내볼게. 뭐 shortening of children's attention span. 됐지? 그래서 여기도 결국 이거야. 그지? 그 아이를 주의를 잡고 흔듦으로써 결국은 주의 집중 시간을 줄여준다. 인과 이게만 표현해주면 되겠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단축이 된다. 그걸 바꿔서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애로 만든다. 산만한 애로 만든다. 이렇게 되겠지. 디스트랙티브하게 되는 거지. 어텐티브의 반대 개념이지. 디스트랙트 하는 거니까. 자, 됐어. 그래서 이래서 어렵다야. 사람들이 한 가지에 컨센트레이션 집중하는 게 어렵대. 언제? 걔네들이 they are having their attention pulled away. 여기 뭐 이제 그 have make를 그 사역동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pp고 여기 네. 그들의 주의가 pull away 하게 만들 때야. 그러니까 pull away라는 거는 주의가 산만해지는 거지. distracted. 주의가 당겨진다는 얘기가. 이게 한 단어로 pulled away가 distracted라고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주의가 산만해지게 만들 때야. 무엇에 의해서냐면 심지어는 보다 흥미로운 또는 새로운 것들. 이거 훨씬이구나. 심지어는 비교급 수식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훨씬 재밌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걔네들 주의가 그쪽으로 당겨지는 거니까 결국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게 산만하게 주의가 흐려진다? 주의가 흐려지는 거가 그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주의를 뺏기는 거잖아. 이것에 대해서 주의가 뺏긴다. 주의가 산만해진다. 될 것 같아. 이건 이해되지. 더 재밌는 게 나왔어. 그럼 당연히 걔네들 주의가 이것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흐려지고 주의가 뺏기게 되겠지.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한 가지 집중을 할 수가 어렵다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도 자꾸 짧게 바뀌는 장면 자체가 그 다음에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걸 자꾸 내보내면 계속 주의를 잡아 끌겠네. 그치?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이들은 give into the demanding for attention and go with the flow. give into는 이게 그 불복하다, 복종하다, submit to라고도 해.
너는 이게 다 기출이긴 하거든. 1도도. 굴복을 하는데 무릎 꿇는 거야. 이런 주의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의에 대한 요구가 뭐냐면 여기에서 자꾸 새로운 걸로 바꿔주니까 주의를 끌으니까 주의를 하세요. 우리 쪽으로 주목하세요. 라는 거에 굴복을 하고 흐름과 함께 간다는 게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계속 쳐다보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쪽으로 주의를 뺏기진 않고 계속 그 TV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야. 계속 바꿔줌으로써 텔레비전에 딱 붙여놓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become passive, 수동적이 된대. 응? 무슨 얘기야? 생각하면서 it is useless, 쓸모가 없다. try to analyze any one thing. 그 어떤 한 가지 것이라도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쓸모없고 소용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또 다른 게 will come along, 올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최초의 것을 replace, 대체할 거니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A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한참 쳐다보면서 이게 뭐지? 분석한다는 게 그거 집중을 하는 거지, 이게 집중. 그지? 집중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바로 B라는 게 나와가지고 얘를 대체로 자꾸 새로운 게 나오고 C가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 이렇게 과정에서 어떻게 얘가 적극적으로 그냥 집중해가지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냐고 그냥 그런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적이 된다라는 괜찮긴 한 것 같아. 수동적이라는 게 여기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휘가 참 좋은 것 같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파란색 부분이 결국 그 의미가 되는 게 주의 집중할 수 있는 그 기간,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왜냐면 집중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게 결국 애의 주의를 막 잡아 끄는 동안 되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흥미로운 거 저기 있는 걸 쓰자면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이 주의를 끌 때 한 가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지. 집중을 못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은 저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TV 주의 요구, 그러니까 TV의 주의 요구가 좀 그렇지? TV가 아이들, 또 중복이잖아. 그냥 다 치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TV를 계속 시청을 하면서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네들이 수동적이 된다. 이렇게. 이 말을 다 옮기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왜 여기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수동적이 돼. 왜냐면 그 이유, 파란색으로 했던 거 있잖아. 이유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게 무의미해. 왜냐면 새로운 게 자꾸 대체를 하니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한 가지에 계속 집중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수동적인 TV 시청자가 된다. 즉, 그래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학습이라는 건 뭐 꾸준하게 계속 한 가지에 신경 쓰면서 집중하는 거잖아. 괜찮은데? 하여간 얘는 어휘가 괜찮고 주제도 괜찮거든? 그래서 뭐 거기는 여기에
여기다가 화살표 해가지고 학습장애 유발 이렇게 하나만 더 추가로 확장해서도 써보죠. 학습장애 유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걸 선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빈칸은 두 부분 좀 길게 쳐본 거, 특히 뭐 여기보다는 사실 뭐 여기가 좀 좋긴 한데 어휘도 좋아. 우리 지금 세 가지 정도는 잘 보고, 얘는 별표를 한번 해봐. 추가로 괜찮거든. 이게 우리 별표 개수를 내가 맞추느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좋아. 이거 아까 처음 해본 거는 뭐 그냥 그렇고. 오케이. 세 가지 주제랑 어휘 중심으로 한대. 그 어휘 중심으로 보면 여기 빈칸도 맞춰줄 거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9번을 볼게. 9번조차 괜찮거든. 여기 참 요양원 각이야. 자, 역시 뭐 실험연구 조사로 연구에서 저 사람들이 이론을 보여줬어. 어떤 이론이냐면은 Theory Ladeness of Experimentation. 저것도 용어지, 용어 저게. 그치? 그러니까 실험의 이론 의존성, 뭐 적재성이라고 하던데 찾아봤을 때 저 용어니까. 그래서 이게 실험의 이론 의존성이라는 거를 뭔가 연구로 밝혀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모르지. 저기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알긴 알겠지만 개념으로 접근해볼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먼저 보여줬고 실험에 주제가 된 거지. 요청했다고 아이들한테 밸런스 게임 균형을 잡아라. 나무 블록을 어디에 좁은 금속 레일, 철도 레일처럼 얇은 거 위에다가 느낌상 예전에 처음 할 때도 했지만 이렇게 얇은 거 위에다가 나무 블록을 딱 이렇게 세우는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금속 레일이 있다는. 보통 우리가 이제 정중앙에 맞추려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돼야 되니까 균형을 잡으려면 그 얘기야. 자, 그래서 a number of blocks had their weight evenly distributed. 이건 이제 많은 이제 a number of가 many 많은 블록들이 이것도 그 여기 해부메이크의 사역동사야. 가졌다 걔네의 무게가 균등하게 분배가 되도록, 특히 이분이 균등하고 디스트리뷰트는 분배 유통이니까. 그러니까 뭐 블록이 다수는 무게가 균등하다라고 하는 게 저 개념 결국은 얘는 여기도 있지만은 여기 그 무게 중심이 이 경우에는 중간 지점에 있겠지. 중간 지점. 여기도 나오긴 해. 뭐 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걔네들의 지오메트릭 센터, 저게 이제 기하학적인 중심이라는 게 그냥 중간 부분 얘기하는 거죠. 됐지?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중앙에 있는 거야. 다수의 블록은. 근데 이제 또 다른 블록들도 있었다고? 근데 얘네들은 가지고 있었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weight, 무게를 한쪽 끝에. 그래서 어떻게 걔네들을 균형 어디서 맞춰줘? 센터에서 멀리 떨어져서 균형이 맞춰줘. 이해되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거는 눈에 확실하게 거기다 뭐 줄을 달았다든지 그러면 중심이 저쪽으로 이동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중심이 될 거 아니야?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간 차이는 얘는 무게중심이 중앙이라면 얘는 무게중심이 한쪽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지. 그지? 얘는 무게중심이 중앙값이
아닌 거고 그 차이만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나무 블록을 균형을 잡아보세요 라고 또 애들한테 시켰어. 자, 그랬더니 이제 가장 나이가 어린 애들은 did not appear, 보이지 않았다. 뭐 하는 것으로? 이론을 가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직 뭔가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무게중심은 가운데 있어 가는 그 생각 자체가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걔네는 단순히 move the blocks around, 블록을 이리저리 옮겼다고 언제까지? 균형 맞을 때까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이래저래 한 거지. 저것도 이제 영리한 거지. 자, 그런데 about 6 or 7이야. 대략 6에서 7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초등학생인 거야. 얘네들 이게 만 나이잖아. 6살 우리를 치면 8살 정도 되는 거란 말이지. 얘네 이제 학교 가가지고 좀 배운 거야. 저 좀 더 나이 들은 애들이지. 올들 칠들은. 대부분의 애들은 강한 이론을 채택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론이 있는 거지, 얘네들은. 얘는 이론 없는 거고. 그 차이지? 여기는 이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론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야. 그 things balance in their center. 그지? 사물은, 물건은 중앙에서 균형을 이룬다. 라는 이론이 있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블록을 당연히 어디다 놓겠어? 걔네들 센터 중앙에 여기다 두겠지. 그러니까 얘기지? 근데 그럼 당연히 얘는 잘 되겠지만 얘는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중심에 있는 애가 아니니까. 그치? 있으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애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넘어지겠지 뭐. 그래서 for ordinary block, 그냥 뭐 평범한 블록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이 이론에 잘 그걸 맞춰서 왔겠지. 그치? 그런데 이제 안 평범한 애가 있었잖아. 무게중심 중앙이 아닌 애들. The theory did not work. 그래서 이 이론은 효과가 없었겠지? 그래. For the unbalanced block. 그치? 이렇게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는 블록에는 안 맞았고. 요게 이제 아까 뭐 이게 다감 좀, 뭐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요거잖아. 요거 중앙에 있지 않은 애들.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아이들은 held to geometric center theory. 요거 held to가 고수와 같은 stick to라고 보면 될까? 똑같지? held to, stick to 같은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저 기하학적 중심 이론은 계속 고수라고 이거 내가 분명히 이렇게 배우고 경험도 있는데 이거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고집 부리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자꾸 하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put aside는 치우는 거야. 옆에다 두는 게 제쳐놓은 거야. 균형이 안 잡힌 블록은 하다가 포기하고 안 되네. 이게 잘못된 거야. 버려버린 거야. 뭐로써? impossible to balance. 그지? 균형 맞추기 불가능한 것으로 얘는 포기해서 앞에다 제껴놓은 거야. 여기 괜찮거든? 여기 협업해놓은 게 결과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해. 여기까지 이해되지? 아, 이론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좀 나이 들은 애들은 자기 이론에 현실이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론을 바꿔야 되잖아. 그치? 현실을 부정하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게 뭔가 잘못된 거더라고. 지금 그 상태야. 원체 자기 이론 의존성이 강하더라. 그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 부분 does 우리는 we appear to have a case 사례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6살에서 7살의 아이들의 실험이 이론에 의해서 주도가 됐고 그리고 데이터가 즉 아까 블록이 일치하지 않았던 블록이 did not fit the theory 이론에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빨간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빈칸인 거야. 근데 이게 빈칸을 할 때 이거를 어저스란 말을 써서 좀 약간 애매했거든. 버렸던 데이터를 좀 전에 어떻게 무시하고 푸더사이드에서 제껴놓은 거잖아. 제외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저스란 말보다는 이거를 제외시켰다라는 익스클루드란 말을 써서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뭐 조정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약간의 좀 뭐 어려움이 있어서 최초 원문제에서는 어떻게 함으로써 not including the unbalanced block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블록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은 이런데 이 그러면 익스클루드라고 하는 애는 이쪽에다가 넣어야 되겠지. 이게 지금 익스클루드가 되잖아. 미안, 뭐 저기도 써도 상관없어. 이렇게 제외를 시킴으로써 그 데이터 자체를 조정을 했다는 게 그 데이터 자체를 조정한 것도 데이터를 바꾼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를 조정했다. 바꿨다가 되겠지. 체인지가 되겠지.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 데이터가 있으면 ABC가 있으면 뭐냐 P 데이터를 안 쓸 거라고 배제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조정한 거잖아. 바꾸는 변화를 준 거지. 자, 그래서 지금 그 원래 빈칸이었던 요거 있잖아. 요 어졌을 때 요거의 초월 공간을 좀 전에 형광펜을 때 일부분이 하라고. 균형 못 잡는 불가능한 걸로 제껴놓은 거 있잖아. 뭐 그거이네. 그래서 역으로 우리 여기를 형광펜을 한 거고. 여기까지 있네. 자, 그러면 여기는 같이 지워볼게. 그래서 일단 얘는 문맥을 따라가는 너비가 괜찮고, 그 다음에 얘가 뭐 주제로 하기에는 너무 말이 길단 말이지. 마지막에 문장이 주제문인데, 그래서 요약문 관점으로 보자면 여기 뭐 찾아봐봐. 한글 중심으로 보면은 중심에서 균형 유지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걸 선택한 사람들 애들이 맞지 않는 물론문제가 핵심 이유가 이론 선택한 애들은 맞지 않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거는 배제를 시켰다, 제외시켰다 핵심이긴 한 거고, 그 다음에 순서는 괜찮지. 이렇게 크게 지금 나누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4개로 나눠놨으니까 뭐 이렇게 그대로 순서를 가면 좋을 것 같아. 순서도 좋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론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기에는 그 무게 중심이 중앙에 있는 나무 블럭 있었고,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이 중앙에 있지 않은 나무 블럭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레일 위에다가 균형을 맞춰봐라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자고. 자, 그랬는데 여기서 가장 어린 아이들은 이론이 없고, 네? 그래서 이게 될 때까지 참 그랬고, 그런데 6에서 7세 아이들은 이렇게 이론에 의존을 해서, 그지? 이론에 의존을 하는데, 요 이론이 어떤 거냐면은, 무게 중심은 중앙에만 가능하다라는 이론을, 여기까지 이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이어졌잖아. 그 뒷부분은. 그러니까 이론에 맞지 않는 블럭은 결국 뭐야? 제외를 시키더라. 그치? 즉 이론에 맞지 않는 블럭이라는 게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지 않은 거 제외했다는 게 중요했지.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 다시 일반화시킨 게, 그지? 이렇게 제외를 시킴으로써 실험의 데이터를 조정, 어저스트를 했다. 변화를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이론에 맞지 않는 데이터는 버려가지고 데이터 자체를 바꿔놨다는 거지.
이거는 이론에 맞지 않는 잘못된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지? 그지?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8번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얘보다. 1100원 됐을 때보다. 아까 8번 했잖아? 8번은? 어떻게 어제 공부를 많이 했어? 아니면은 동민아 벚꽃 좀 보고 왔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러네. 진짜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보네? 그건 아니야? 어때? 벚꽃 놀이 좀 갔다 왔어? 잘했어. 내년에 많이 봐. 아까 니네는 뭐 내년에 학교 가면은 대학생활도 좀 느릴 수도 있잖아. 왜냐면 작년에 학교 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 동생이 다녀가지고 형 뭐해? 이렇게 물었더니 6월에 군대 가요. 그러니까 걔는 학교 자체를 시험 보러 몇 번 가보고 가서 애들 만나서 놀지도 못하고 바로 군대 걸려 끌어가는 거 아니야. 적당 좀 맞으면 되겠지만. 자, 10번을 볼게. 영 도메스틱 부 요거 같은 경우에도 참 와닿지는 않는 건데 이거 해석도 좀 필요하다고는 봐. 이게 안 썼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 이것도. 자, 어린 가축이지? 집에서 키우는 수소, 소야. 얘는 rarely grow up, 성장하지 않는다. 부정어니까 어디 주위에서 보다 나이가 큰 herd sire, 밑에 썼지? 무림의 아비소, 그치? 그때 단어 정할 때 이제 뮤리스 했었잖아. 그래서 아비소 했던 얘가 다이소예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리에서 좀 더 이제 나이 들은 소하고 자라지 않는다는 게 어린 소인데 도메스틱 보호는 0이니까 그냥 자연 상태라면 소들도 뭐 그 안에 이제 어린 애도 있고 좀 나이 든 애도 있어서 모방을 통해서 학습을 할 텐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인간이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니까 섞어놓지 않는 거예요. 어린 애들끼리만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요. 그래서 나이 어린 애가 같이 둘 필요는 없는가 보지. 키울 때 소를. 그래서 저 어린 소들은 기회가 없어. 좀 더 나이 들은 애하고 뭔가 싸움하면서 노는 기회가 없대. 또는 좀 더 강한 소 이런 기회가 없고 또는 observe the herd sire 무림의 아비소를 관찰할 기회도 없어. 걔네 롤 모델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지만 동물도 무리 내에서 모방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모방을 통한 학습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지? 자, 그래서 대신에 이게 이제 글 순서에서 기회가 없다. 대신에 이렇게 뭐 보통 이렇게 흐르잖아. 순서 잘못돼서 괜찮지? 저번처럼. 저런 기회가 없고 대신에 they are grouped together. 그 어린 소들은 함께 물이 지어진대. 여기 이제 뭐 축사라고 그 다음에 뭐 패션은 초지거든? 방목지 같은. 하여간 뭐 축사 안에서 자기들끼리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는 그 어린 소들이 레슬링 하는 거야.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오직 걔네들의 장난기 많은 이 또래 친구들하고 막 지들끼리만 있는 거지. 자, 그래서 because they are all so equally matched. 그 어린 소들은 모두가 매우 동일하게 균등한 거지. 이미 매치드라고 해서 뭐 대등하기 때문에 비슷할 거 아니냐. 아무래도 큰 애들이 없으니까. 걔네들은 do not develop an ability. 주제문이지. 능력을 발달시키지 않아. 어떤 능력이냐면 each other's strength. 서로의 강함을 게이지, 측정하는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함으로써
이 공격적인 행동만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이게 왜 자연계에서는 또 동물들이 실제로 둘이 이제 뭐 만났잖아? 사자끼리도 만났다 치면 무림의 어떤 우두머리를 정하기 위해서 둘이 원래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전 단계로 서로 위협적인 행동만으로서 한쪽에서 겁먹고 달아나면 그렇게 이기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많이 있대. 얘네들은 그게 없는 상태인 거야. 얘네들 동물이잖아. 어쨌거나. 여기가 주제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겁만 주는 거 가지고도 상대방의 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했다는 거고, 그렇다면 저렇게 좀 어른 소가 있으면 그런 거를 보고 배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 라이언킹 같은 것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그지? 심바가 전에 아빠가 있었어요. 와 하면 끔박 줬잖아. 그래서 in fact 강조하는 거야. 그 샤빙 매치 좋은 뭐 충분한 밀치기 경기지 축사에서 금방 싸우는 건 안 본데 이게 preferred method 선호되는 방법이 된대. 그러니까 싸우는 게 좋다는 얘기지 얘네들은. 비슷하니까 서로 한번 싸워볼까 치고받고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settling a score just counteract boredom. 여기서는 이제 스코어가 점수가 아니라 여기서 뭐 분풀이란다. 그래. 그리고 이제 세틀 같은 경우는 명사 발언하면 해결하다잖아. 뭔가 분풀이를 해결하는 선호 방법인 거야. 단지 지루함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다 떠나서 지루하면 좀 약간 뭐 와닿진 않는데 그냥 지루하면 싸우나 보지 뭐. 그래가지고 그 지루할 때 서로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밀치기 게임을 막 하고 뭐 이렇게 공격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죠. 그지? 얘네들은 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겉으로 위협만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얘네 실제 싸운다는 얘기야. 어쨌거나 뭐 제일 쾌활하게 싸우든 어쨌거나 싸우는 거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린 소들은 learn that 알게 되는데 our dominance dispute 모든 지배관계의 dispute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우두머리를 뽑는 어떻게 무엇에서 해결돼? 아세를 by physical conflict 그지? 물리적 충돌, 육체적 충돌에서 지배관계 이권 다툼이라는 게 해결된다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또 가져오냐면 이게 자꾸 싸우니까 더 많은 심각한 부상의 결과를 가져올 거고 비싼 거야. 대체수. 심하게 부상 입은 경우 거기서 이제 가만히 없으면 이제 도살하고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소 새로운 데 갖다 놔야 되고 비싸다 이거지. 뭐보다 대란 common in the wild 야생에서 흔한 것보다 야생 상태에서는 저렇게 심하게 부상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지. 못 가야겠지? 그리고 지금 얘네 상황은 그런 거야. 결국은 모방할 대상이 없어 맨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부상당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지. 자, 그래서 letting our young bulls grow up on pasture among older bulls 여기까지. 세 글자 결국가 아니야? 허락하는 거야. 우리 저 어린 소가 초지에서 목초지에서 더 나이 많은 소들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 허락하는 게 만들겠지. 당연히 걔들이 더 잘 조절을 적응하고 외로워졌을 때든 그들한테 주겠지. 스킬도 어떤 스킬? 필요한 스킬. 위자로 해결하는데 대부분의 저는 지배관계의 다툼을 뭘 통해서 싸움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저렇게 보여줌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원래 빈칸에 있었던 부분이라고. 요지도 좀 길지? 얘도 결국 뭐 이게 다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 몸싸움을 통해서 이 신체적 충돌만 지배권 싸움을 하니까 나이 많은 무림의 아비수와 함께라면 공격적인 행동 표출만으로도 조정하는 거 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좀 줄이면 나이 많은 소가 가르쳐 줄 수 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물리적 충돌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 제목을 영업해내보자. 제목 정도는 자꾸 좀 줄일 수 있으니. 그 다음에 여기를 영업해를 해봐. 이거 연결사가 많이 있잖아.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그러면 연결사는 이렇게 요거 노 대신 저기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나 대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일단 생각하면 요거 중요한 애라거든. 요거 중요한 애잖아. 요게 언론이란 말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샤빙 매치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do not develop이라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뭔가 상대방 평가하는 걸 배우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싸우는 걸로 상대방을 평가했다니까 요거 서로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 말 다시 해주기. 이너도어즈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잔뜩 싸우니까 당연히 이렇게 충돌 있고 다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여기는 괜찮긴 하거든? 왜냐면 여기조차도 인과관계거든? 그래서 결과가 싸우잖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랑 연결성만 제대로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 주제에 다 나오니까 그 안에.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잠깐 봐봐. 여기 우리 미워놓은 거 있죠? 이거. 저게 이제 결국은 윤회용 해당되는 거잖아. 보여줘서 반대지 이거는. 나이 많은 애가 있으면 보여주기만 하는 걸로 되는데 여기서는 보여주는 거만 지들끼리 있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일단 보면 그 어린 소는 어린 소는 축사 내에 나이 많은 소가 없어. 그 정도로 가자고. 그래서 없고 대신해가 된 거 아니야? 인스테이트? 나이 많은 소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나이 많은 소가 없어서 얘네들한테 배울 수가 없어. 그래서 대신에 자기들끼리 싸움. 이제 그래서 싸움질하고 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줌이라고 되어 있나? 과시라고 했구나. 그래. 디스플레이 과시라고 했네. 공격적인 행동의 과시만으로도 상대방을 평가할 기회가 없지.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임팩트가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싸움을 선호한다. 까지 이게 비슷한 걸로 되겠지? 싸움을 선호하니까 그래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지배권 싸움. 지배권 싸움은 물리적 충돌이다 라고 알게 되고, 그래서 또 이게 무슨 결과? 심각한 부상의 결과를.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크게 봤을 때 다 뭐라고 볼 수 있음? 프로블럼. 그 마지막에 솔루션. 그지? 그래서 결국은
나이 어린 소와 나이가 많은 소를 합사해라. 합쳐서 그 안에다가 우리 축사 안에다 둬라. 그러면은 얘가 얘를 보고 그치? 싸우지 않고도 힘의 과시 과시만으로도 지배권 싸움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를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지. 둘을 합사해라. 공격적 행동에 과시만으로 지배권 싸움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결책이 마지막 단다. 이제는 뭐 연결사를 중심으로 저 부분 순서만 잘 봐도 될 거야. 내용 자체는 처음엔 좀 와닿지 않았지만 뭐 몇 번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동물이 그 모방이 안 되는 상태니까 어린애들끼리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잖아. 스포츠 같은 거.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거 보고 따라해가지고 좀 쭉쭉 느는데 못하는 애들끼리만 하면 별로 안 늘잖아. 뭐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지. 그치? 자, 11번. 자, meaning is based in the symbolic interpretation of another's communication. 의미라는 거는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상대방의 의사소통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 상징적 이해에 기반을 둔다. 무슨 얘기야? 좀 더 가볼까? 자, 우리가 cannot be inside someone else's head. 누군가의 머리 안에 들어있을 수 없잖아.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의 의도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의존? 우리 자신의 해석에 의존. 그 상징의 사용에 대한 우리 자신의 해석에 의존한대. 이거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보면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I'm hungry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상징의 사용인 거야. 단어, words를 사용한.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이 요 내용을 이 사람이 이렇게 전달을 할 거거든. 그러면 이 상징의 해석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자신의 이 상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배고팠던 경험을 되살려서 상대방이 배고프다는 그 경험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지. 그 얘기지. 당연한 얘기 아니야? 사실 뭐 우리가 뭐 나는 머리가 아파, 뭐 배가 고파, 기분이 좋아하면 일단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거를 우리가 과거에 실제 그랬었던 경험을 떠올려가지고 아 제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짐작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상징이라는 게 이제 요거야. 심볼이 월드 제스처도 되고 다른 행동들 다 상징이 되는 건데 그게 뭘 나타낼 수 있는 거냐면 스페인에서 나타낸다. 요게 좀 다른 거 something else.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이 I'm hungry라고 했을 때 상대방은 그냥 되게 배고프진 않고 약간의 허기? 뭐 이런 느낌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그거 나는 이거를 엄청 배고프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야. 내 경험에 비춰. 그러니까 그거 의사소통에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다른 걸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이 말, 단어들, 상징의 사용을 우리 자신의 해석으로 이해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다시 첫 문장. 결국은 타인의 의사소통의 상징적 해석이다 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나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나 동작 같은 거를
결국은 해석을 해서 결국은 의미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럼 여기서 이 의미 자체는 내가 이해한 것을 얘기하고, 그지? 근데 왜냐하면 이 해석 자체가 결국은 뭐야? 나의 경험을 사용해서 의미를 만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의미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받아들인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밑에 나올 거거든, 계속. 그래서 요지를 먼저 보고 갈게. 조금 어렵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결국은 사람은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려면은 단 하나 몸짓이 결국은 요게 이제 상징이야. 이게 상징. 단 하나 몸짓에 대해서 개인적 경험, 나의 경험에 의존한다고. 상대방의 말을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의미를 받아들이자는 내가 이해한 거. 그러면 이제 결국 경험은 상대방하고 나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주제 자체는 의사소통이 뭔가 어려움이라는 거고 해석의 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차라리 이게 좀 너무 길면 여기만 융합했는데 의사소통 어려움은 경험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도 돼요. 다시 이제 볼게. 처음에 있는 게 밑에 거가 다 같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누가 이해되니? 이게? 그리고 요게 있잖아. 얘는 얘가 갖고 있던 의미가 있었을 거야. 타인의 의미. 이 말동작이 타인의 의미라고 볼까? 의도나 의미. 그래서 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의도가 됐던, 의미가 됐던. 그러면은 내가 이해하는 걸로 받아들인 이해하고는 something else에서 같지 않은 거지. 이럴 수도 있다는, 다른 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의도한 것과 내가 받아들인 이해한 거는 같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은 해석에서 내 경험을 들어가니까. 됐니, 여기? 여기 얘기가 지금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긴 하더라고. 여기 생각해볼게. Our interpretation. 요것만큼만 해도 돼. 여기서 Our feeling of having fun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거야. 예시에서. 자, 하나 뭐 예시를 볼게. 다시. 자, 누군가가 말할 때 I'm hungry라고. 그러면은 I'm hungry라고 하는 게 요게 심볼이라고 보는데 저기 거랑 비교를 하면 이게 심볼이야. 이렇게 할까? 이렇게 쓰면 연결하죠. 이게 심볼의 사용이 이거야. 이게 이거야. 저렇게 했다고. 그럼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를 한다고. 그치?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비록 우리가 do not experience his or her hunger directly. 그치? 이렇게 표현한 이 사람의 배고픔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equate A, B, B는 A와 B를 동일시하다요. 그 말, 진술, 즉 배고파라는 저 상징의 사용을 뭐랑 똑같이 여기냐면 우리 자신의 배고픔의 느낌하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색깔이 맞긴 하지.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정말 색깔 줄 걸 그랬네. 됐지? 그러니까 결국은 배고프다 라고 하는 요 상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사용을 해서 이해한다 하는 거지 지금. 배고프다라는 진술, 말, 스테이트먼트. 말이 더 좋겠지? 진술보다는. 이거 뭐 말이라고 할까? 말. 미안하네. 책대로 그대로 하자. 배고프다라는 말을
그지? 여기 이제 상징을 사용한 거고, 위에 거랑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이게 상징의 사용이지. 그대로 맞춰서 하면. 자, 그래서 because our response to other communications, others, 타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은 based on our own experience. 역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라는 게 결국 이것도 이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Our communication difficulty are often based on 우리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종종 어디에 기반하냐면 different interpretation. 그래, 다른 해석이라는 거. 똑같은 상징적인 말이나 제스처에 대한. 그지? 그래서 이게 원래 빈칸이었잖아. 이게 이거야, 우리 can stand for something. 다른 걸 나타낼 수도 있다. 요거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도 뭐 빈칸이 되려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빈칸 아닌 걸 뭐 이해하자면 저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가 주제문이 나온 거지. 여기가 topic sentence 부분이지. 뭐 굵게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결국은 타인의 의사소통은 계속 반복이긴 한데, 그치? 이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말에 대한 다른 이해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한다요. 라고 주제문이 나온 거지? 그지? 다른 해석, 이해. 해석이라고 해야 되겠다. 다른 해석. 해석이라 이해라. 됐지? 누가 이해되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썼어도 상대방의 의미 자체, 의도하는 바 자체는 나랑은 다를 수 있잖아. 근데 그 말을 상대방의 의도가 아닌 나의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나 뭐 이런 것은 다를 수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루해, 놀자 그렇게 해서 뭐 지루한다는 정도도 되게 다를 수 있는 거잖아. 됐어 여기? 그래서 my hunger 또 뭐 보충설명 다시 헝거리 나오면 내 배고픔은 아마도 네 배고픔만큼 되게 급하진 않을 거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 다음 여기 다 예시다. 주제문에 대한 예시. 이거 다 나시야. 그리고 이제 방 온도는 춥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뭐 나만큼. 너랑 나랑 다르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 거야. 나의 경험적인 백그라운드, 배경, 그리고 slower cognitive processing, 느린 인지적 처리. 인지적 처리라는 거 뭔가 들어가지 머릿속 이해하는 과정까지 얘기하는 거야. 느린가 보지 나는? 내 개인적 경험도 그렇고, 그거는 아마 의미할 거래. It takes me longer. 나한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뭐 하는데, 도달하는데, 유사한 이해. 문제의 유사한 이해에 도달하는데. 근데 그 문제는 너한테는 명백하게 쉽게 보이는 게 나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라고 하려는 건 다 다르다는 얘기가 나온 거지. 개인의 경험이 다르니까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주제가 일단은 괜찮아, 얘는. 그리고, 역시 뭐, 요약문도 거기 밑줄 쳐놓은 것처럼, 그 뭐, 개인적 경험이라는 게 키워드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그래서 경험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 뭐,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보면 되겠다. 이해되니? 그 순서도 사실 뭐 이렇게 딱 내등분 나눠서 보면 또 괜찮아요. 괜찮지? 이렇게 예시가 두 번씩 딱딱 걸려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긴 해. 여기가 하고 막 빈칸도 괜찮아. 또 다른 빈칸.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좀 말이 조금 어려웠지만 여기는 이제 뭐 예시가 나누면 되지 예시지. 뭐 배고픔도 같지 않아요. 뭐 방언도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뭐에 대한 예시가 되는 동일한 말에 대한 다른 해석에 대한 예시. 좀 누구예요? 12번. 그래, 여기까지 볼게. 자, the force of gravity. 이거 좀 어려웠던 거잖아.
그 비등방성. 한번 다시 볼게. 자, 중력의 힘. 뭐하는 우리 세계를 dominate, 지배하는 중력이지, 중력. 중력은 만들어 우리가 살게 비등방성 공간에. 그지? and isotropic space. 근데 이 자체를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했었어? 비등방성 공간 다 풀어주니까 용어는 다 버리면 돼.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간에 사는 건데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공간이야. 그 공간 안에서는 dynamics vary with direction. 방향에 따라 역학이 다양해지는. 뭐야? 더 어려워.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력 때문에 방향에 따라 뭔가 힘의 역학이 달라지는 이런 공간에서 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지. 위로 올라가는 건 저항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치? 위로 중력이 있으니까 근데 저가 생기잖아. 그래서 결국은 그건 항상 빅토리 승리야. 근데 디센드 하강하는 거 떨어지는 거는 또 뭘 의미하겠어? 서렌더 불복을 의미한다고. 아래로부터의 당기는 힘에 대한 불복. 그래서 뭐로 경험되냐면 패시브 컴플라이언스, 수동적 순응 따름으로. 그러니까 결국 중력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에 따라서 뭔가 사람들의 역학도 다르지만 그에 따른 인식도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인가 봐. 자, 그래서 이 스파너스테타만 대대하라는 결과가 뒤따라 나온다거든. 그 묶어보면 되거든. 이런 공간에 균등하지 않은 uneveness 때문에 이분이 고른 균등 아니니까 균등하지 않고 명사잖아.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different locations are dynamically unequal. 이거 한번 펴볼게. 다른 장소는 역학적으로 불균등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위아래 상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좌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역학적으로 똑같지 않다, 불균형하다라는 얘기지. 중력이? 그래서 결국은 중력은 결국은 우리가 비등방성 공간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비등방성 공간이라는 게 방향에서 빨간 거 따라 역학 관계가 달라지는 걸 얘기한다고? 이걸 얘기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는 일단 뺄게.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좀 빨간색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비등방성이라는 게 공간의 불균등을 의미하고, 그래서 공간의 불균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치? 서로 다른 위치는 역학적으로 다르다 라는 게 지금 일부분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야. 말만. 그러니까 결국은 중력 때문에 공간에 어떤 불균등이 생기고 힘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 방향, 즉 위치가 다르다는 거 자체는 힘 받는 거 역학적으로도 다르다는 얘기지. 힘이 작용하는 그 영향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 과학 뭐 그전에 그 지문에서 되게 우리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작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도 높이가 다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중력이 작용하고 여기가 좀 덜 작용하고 이런 느낌이 있대. 아무래도 위치 에너지 여기 나올 때 떨어질 때 있잖아. 그렇다는 거래.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떨어지는 속도에 차이가 생겨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일단 여기에 이 말이 어려우니까 이제 물리학이 우리 도와줄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이제 포인트아웃 지적을 하냐면,
because moving away from the center of gravity 여기까지지. 중력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그럼 결국은 위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거는 이를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어센드 얘기하는 거 위에 나온 걸 어센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 디센드 떨어지는 거라고. 라이즈지 위에 걸려요. 라이즈 얘기하는 거. 올라가는 거는 힘이 필요해. 노력이 필요해. 일이 필요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뒤에 어딘가 나오거든.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가 잠재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이 질량에 있어서 위치 에너지 어떤 질량이냐면 더 높은 곳에 있는 이렇게 묶어야겠네. 하이어 이렇게 잘라야겠네. 당연히 높은 곳에 있는 게 위치 에너지가 높겠지. 어떤 거보다 아래 낮은 곳에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이게 비교를 했으니까 이 대시가 이렇게 있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지.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비주얼리 시각적으로 물체가 하나 있다. 특정한 크기, 형태, 색깔에 얘가 보다 많은 무게를 지닐 거야. 언제? 더 높게 놓여져 있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라도 더 높은 곳에 있으면 더 많은 이제 무게를 가지게 될 거라는 게 왜? 힘을 더 받는다겠지?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balance in the vertical direction 수직 방향에서의 균형이라는 것은 달성될 수 없다. 어떻게 함으로써 placing equal object at different height 다른 높이의 동일한 물체를 둠으로써. 왜? 위에서 이 높이에 따라서 그지? 같지 않았잖아. 위치 에너지라는 게.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를 다른 높이에다 두면 당연히 균형이 맞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얘기가 돼 있지? 그래서 더 하이어원, 더 높은 물체가 반드시 더 가벼워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균형이 맞으려면.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이제 이 세로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만약에 세로로 얘기해야 되는 거 가로로 말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로가 있는데 얘네들이 동일한 물체가 이렇게 있고 뭐 이래서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 균형이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지? 그런데 하나의 공간에서 이렇게 둬야 될 텐데 얘가 뭔가 위치가 달랐어 이렇게. 그럼 이건 균형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얘가 위치는 그냥 높아야 되니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 이게 균형이 맞았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얘가 더 가벼운 거고 얘가 더 무거운 거죠. 그래야지 얘가 가벼운 거에다 플러스 위치 에너지가 된 게 무거운 거랑 이퀄이 돼서 균형이 맞을 수 있으니까 이게 그 얘기지. 오케이? 조금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 다시 결국은 그 높은 곳의 물체가 당연히 물체가 낮은 곳의 물체보다 위치 에너지가 더 크겠지. 높아요. 그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그냥 빼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래서 대알폴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 서로 동일한 물체를 다른 위치에 둘 때는 균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왜냐면 높은 곳이 위치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게 만약 그 말은 없지만 균형이 맞으려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균형이 달성되려면 그지? 결국은 높은 곳 물체가 더 가벼워야 함 이렇게 되겠지? 더 가벼워야 됐어? 여기까지가 지금 두 번째 단락이 지금 저 얘기야.
그럴 수 있지. 동일한 물체라면 높은 곳에 있는 애가 위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무거운 거야. 그랬는데 높이가 다른데 균형이 맞는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애가 좀 더 가벼워야 돼. 플러스 위치 에너지가 돼서 밑에 거랑 이퀄이 돼야 되니까 균형이라는 건. 자, 그래서 뭐 실험적인 증명이야. 이 사이즈에 관련된 이게 언급이 됐는데 저 사람에 의해서 만약 사람이 요청을 받았다면 바이섹트가 2등분으로 나눈 거였어. 여기 이제 perpendicular가 버리칼 수직이었어. 위에 나오는 수직선을 without measuring 측정하지 않고 2등분 해라 라고 요청을 받으면 사람은 거의 한결같이 둔다 그 표시를 너무 높게. 그래서 이게 처음 우리 서울 수업할 때도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는 정확하게는 여기 정도가 2등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거 마크를 여기다 하지 않고 뭐 여기 어디 정도에다가 둔다는 얘기지. 그럼 아까 요거랑 맞춰서 생각해봐. 그럼 결국은 이게 균형을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여기는 이거에 비해서 위치 에너지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그럼 균형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좀 위에다 하게 되면 여기가 좀 짧고 여기가 더 길어 보이지만 여기는 플러스 알파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까 균형이 맞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지. 지금 저게 그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 if a line is actually bisect 선분이 실제로 2등분이 되면 그건 it is difficult 어려움과 함께 어렵다는 거지. One can convince oneself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가 어렵대. 그러니까 진짜 2등분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납득하기가 어렵대. 뭐가? 위쪽 절반이 아래쪽 절반보다 더 길지 않다라고. 무슨 얘기야? 이게 더 말장난이지. 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더 길지 않다는 거는 더 짧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2등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더 짧다요라고 납득을 시키기가 어렵대.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는 그럼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저거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 여기 얘기하는 거지. 여기 아니라 지금 요거요. 이렇게 해놓고 위가 더 짧은 거잖아 밑에 거보다. 근데 이게 더 짧다라고 납득을 하기가 어렵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 비등방성이라는 요거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균형이 맞는다고 보는 거니까. 이거 그냥 실제 사람들이 한 거네. 정확하게 중간에 얘기하는 건 아닌데 잘못 봤어. 그래서 원래 빈칸이 있던 거 이거야.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만약 사람이 원해 두 개의 절반이 같아 보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요즘 일부러 과정에서 한 거야. 사람은 반드시 만들 거다. 위쪽 절반을 더 짧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upper half가 있고 여기가 upper half가 있잖아. 그러니까 숄터가 난 요거하고 같은 말이라고 해야 되겠지. 더 길지 않다는 게 더 짧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한 거야. 마지막 부분은. 아까 처음에 이쪽 부분하고는 비슷한 얘기기도 하네. 저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그래서 결국 마지막 부분 선분을 수직의 선분을 2등분을 할 때는 항상 이 절반, 이 아래 절반보다 더 짧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서 표현 자체는 이렇게도 했지. 너무 높게 표시한다. 라고 표시돼. 마크 투 하이라고 해놓고. 그치? 선분 2등분 했을 때. 그래서 일단 얘는 그 주제 자체보다는 그지? 문맥, 어휘, 내용파, 내용일치 중심으로 가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이해를 좀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요걸 협업하면 좋겠다. 위쪽 물체가 요
밑줄 친 것만 하면 돼. 위쪽 물체가 균형을 위해 더 가볍고 짧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긴 하다고. 뭐 나머지 이제 그거 들어가야지 이해가 될 거니까. 비등박성이라는 저 역학관계에 따라서 위쪽이 균형이 맞으려면 더 가볍거나 더 짧아야 된다가 핵심이라고 하는데. 됐어, 여기?